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함부로 써서 안 되는 적이라는 말의 무서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남발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경원을 지칭해가지고 네. 나경원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아. 내부에 적이 있다. 내부에 적이 어, 있다. 난 그 말에 섬찟섬찟해. 어. 그 나경원 의원을 전 원내대표죠. 사실상 겨냥한 거죠. 사실상 겨냥한 예, 거거든요. 해석을 그날 해보면. 나경원 안 왔어요. 전 의원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음. 저런 깡패 짓에 깡패 대통령하고 죽이 탁탁 맞아. 내부의 적, 외부의 적. 적을 계속 만들면서 어.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라고 장미의 이름을 쓴 그 음. 유럽의 저명한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삶의 의미를 느끼고 성장하고 싶은가? 네. 좋은 적을 만들어. 좋은 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라이벌을 만들고 해가지고 경쟁자를 만들어서 너를 각성시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도 한 적이 성장하고 뭐 이런 거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깡패짓의 이 프레임으로 보면은 네. 온 세상이 적이 되게 생겼다고 지금. 지금 외교가 미국, 일본 빼고는 다 적이 됐어. 그렇네요. 어.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다른 나라들,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 그렇고 네. 친미 국가 빼고는 다 적이에요.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결국에는 연대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지 안 남은 상황이다. 뭐 유럽도 있겠지만은. 네, 그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가. 내가 연대 출신인데 연대 출신들은 연대가 안 돼. 그래요? 내가 항상 살아보면서 깨닫는 게 그건데 그래가지고 확증 편향에 잘 안 빠져. 그런 건 고대가 잘해. 고대가 네. 그래서 부러워 좀. 예. 네. 이게 말이지.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상황이 이게 거의 저기 공당이 아니라 거의 이제 깡패 집단 수준으로 이게 치닫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대통령이 해외에 가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한마디 했더니 꼭 처신은 잘못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와, 비서실장이 이 중진 의원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대통령 순방 때 해임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사태가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당대회 판짜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네. 봤어요. 네. 그래서 나경원 출마 쪽에 목을 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야. 그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제 집단 성명을 발표해 나경원을 네. 당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이래고 이제 저 정진석 그 이전엔 장제원이 방방 뜨고 네. 이후에 또 홍준표, 하태경 입 있는 놈들은 다 나경원 두들기 김태흠 피했는데 지사도 있었고. 거기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 양상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기 판가리가 아니에요. 확실한 죽이기라고. 판가리가 아니라 확실한 죽이기다. 죽이기야. 이제 세네요. 나경원의 존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창부수 발언 남편까지 공격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재산 그거 형성 공격. 그렇죠. 이쯤 건물. 되면은 거의 죽이기예요. 이제 아예 뭐 정치 못하게 만든다. 네. 이제 이 수준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에는 네. 윤핵관에 대해서 진정 어린 애정 어린 비판을 하는 분위기는 영원히 사라져. 영원히 사라져. 거의 그냥 싸움밖에 안 나. 그런데 이건 확실한 죽이기입니다. 그 저기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이기를 포기했다. 정당히 포기했다. 조폭으로 간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기류는 지난해 이준석 대표 사태 때도 보였잖아요. 보였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출마 경기지사 출마하니까 김은혜 수석이 나와버리고 경선에 이겨버리고. 아니 이런 게 근데 있다가 나경원만 지금 가혹한 그거는 뭐냐면은 이준석은 그때 경찰 조사가 있었고 그게 있었으니까. 네, 그거에 어떻게 빗대서 차만 나가라고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흠이 대표 있으니까 권한 정지 정도로 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래지. 네. 예, 이런 류의 인신 공격은 아하. 제가 보니까 한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죽이기는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습니다. 네네. 처음 보는 것 같거든. 하. 없었어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 윤 대통령한테 뭔가 이제 반대된 얘기나 예. 뭐 그 뜻에 반하는 모습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아니, 만들어 버린다. 반한 적도 없어. 그냥 대표직 한번 쳐다봤을 뿐이야. 자기는 저 반윤 아니라고 반윤 그렇게 아니고 얘기를 친윤이다. 하고 윤 대통령 성공을 바라고 지금도 있다. 러브콜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정치에 와서 이전에 일단 서울법대 그 선후배 그렇죠, 사이로 그렇죠. 아니 40년입니다. 40년. 신촌에서 같이 공부도 했다. 같이 그러고. 공부하고 40년이요. 40년.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가 비정하다는 생각을 뭐 많이 해 오셨겠지만은 이번만큼 비정하고 참 어우, 눈도 못 볼 만한 피냄새가 진동을 해. 피냄새가 이거 이 백정 새끼들이 그 저기 사람 하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나경원 의원을 응원할 이유는 없지만 네. 너무 참혹하니까 옛날에 그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 죽일 때 봐 형제 살해 예. 그 또 저 개국공신들 정도전 죽일 때 봐. 네. 근데 야 같이 선거운동 해놓고 같이 그 저기 추운 거리에서 선거운동 해놓고 그렇죠. 어제까지 동지고 40년 선후배가 근데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와.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기 그런데 이런 어렵겠죠. 어떻게 거는 보세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간의 관계 네.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상현 의원 간의 관계 이렇게 음.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안 가려고 또 어느 정도 악화되면 또 수습을 하고 불러들이고 그래서 그동안 미안했어. 네.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거 참 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저 이번에 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좀 훌훌 털어. 이런 관계로 일단 10년이고 20년이고 가잖아. 그게 정치죠, 또 정치.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하루아침이더라고. 아주 회생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제 전따를 시킨 거예요. 네. 제일 약한 게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 그게 이제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할 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왕따. 그거는 이제 저 해임할 때요. 해임할 때 그다음에 전따. 전따. 정교생이 따돌리는 거예요. 정교생이 정교생이 한 명만을 표적으로 따돌리는 거라고. 그런 셈이네요. 지금 당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초선 뭐 재선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일본에서 사건화가 많이 됐잖아요. 음. 하루는 요미우리 신문이 그 일본 북부지방 어디 중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거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사연이 이런 거예요. 어. 어느 날 얘가 전따가 된 거야. 어. 교문 앞에 들었을 때부터 교문 밖을 나갈 때까지 전교생한테 이제 시달리는 건데 이 중학생이 어느 날 드디어 못 참고 네. 창문 쪽으로 뛰어간다고. 그러면서 저기 그 저 나 뛰어내릴 거야 이랬다고. 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박수가 나오더니만 뛰어라 뛰어라. 세상에. 이런데 이 목소리를 아래 위층에서 듣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전교생이 걔 하나 뛰어내리라고. 그걸 요미우리 신문이 그 취재를 했는데 끔찍하네. 그때 그 박수 쳤던 그 중학생들한테 네.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하.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군중 심리로 쭉 몰려가거든.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보고 이제 그 중학생들이 뛰어라, 네. 죽어라 이렇게 했던 그게 예. 얘들이 이제 공식화한 거지. 참. 근데 이런- 원래 방고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몰라도 네. 유승민이나 이준석에 대해서는 몰라도 더 가혹하거든. 가혹하다. 그리고 이제는 저기 여차하면은 건물 매매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저 수사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제 내비친 거 아니야. 홍준표 시장이 사실상 그 좀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그 건물 매입하고 매각한 거에 대해서. 아니 나중에 저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매매세 다 빼고 나가지고 그 5년 만에 뭐 시세차익이 1,000만 원, 뭐 1600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것 이게 같더라고요. 어떻게 투기냐 뭐 이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 50매덕짜리 건물 그 팔고 사고 뭐 그 자체도 별로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그게 뭐 죄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몰라도 네. 그거 갖고 저기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참 오 이거 전따됐다 전따. 전따됐다 결국에는. 전따다. 야,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를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이 정권 아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란도 적이라 그러는데
저런 식의 적에 대한 어떤 사고, 아. 이 적과 아군을 다 가르는 확실히 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양분화된 이 프레임이 네. 모든 그 정치 생활을 다 전반을 지배해 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는 건가? 음. 원래 말입니다. 이 우리가 대중을 바라볼 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음. 대중의 성격을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아주 어떤 그 선동에 취약한 존재로 볼 때는 그걸 크라우드 군중이라 그래. 군중. 그래서 크라우드. 군중 심리라는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이야. 그러나 대중이라 하더라도 네. 그 뉴스를 꼼꼼히 보고 거기에 맞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한 군데 모이지는 않고 그러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민 전체의 여론을 만들어낼 줄 아는 네. 똑똑한 시민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크라우드가 아니라 퍼블릭, 퍼블릭. 공중이라 그래. 아하.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공원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화장실에 가면 공중 도덕을 잘 지킵시다, 공중 예절을 지킵시다, 네. 뭐 침 뱉지 맙시다, 뭐 이런 게 공중 예절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럼요. 근데 여기서만 왜 공중이라고 표현하지? 흔히 대중예술, 대중매체, 그렇네요. 대중가요, 네. 모든 집단을 이야기할 때는 군중이란 말은 안 써도 대중이라고 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선 대중도덕, 대중예술이라는 말을 왜 안 쓰지? 대중예절, 대중도덕? 그렇네. 그것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네요. 이 우리가. 공중이란 말의 쓰임새는 거기밖에 없어. 어. 예절과 도덕을 얘기할 때. 그렇네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침 뱉지 않고 휴지를 아무데나 안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존재는 단순한 대중 이상의 어떤 그 도덕 감수성과 네.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톨레랑스, 관용과 그다음에 상식과 합리성이 뭔지를 아는 지식 정보를 제공받는 시민. 네. 이런 시민들의 도덕이고 예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 쓸 때 요때만 공중도덕, 공중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또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 다른 데 갖다 붙이면 어색해져. 네. 그러면 지식인이나 이 사회 엘리트들의 책무는 뭐냐면은 크라우드가 될 수 있는 이 군중이 될 수 있는 시민을 네. 합리적인 어떤 그 논리, 지식 정보 네.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크라우드가 안 되고 퍼블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네. 엘리트와 지식인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언론과 정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 그 사회에서 어떤 정파적인 어떤 그 그룹 당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그 대의 기능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난폭한 군중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공적 네. 가치에 충실한 공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이건 뭐냐면은 그 완전히 사람들을 크라우드, 군중으로 몰고 가는 조폭들의 행진. 일종의 미친 질주란 말이야 이게. 이게 바로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돌격대가 했던 일이라고. 네. 그래서 그 1936년에 나치가 독일 총참모부의 장군들 36명을 숙청했잖아요. 그것도 뭐 별하별 지저분한 그 혐의를 다 씌워가지고 네. 이제 히틀러 총통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고 그 숙청을 통해서 히틀러가 그 군에 대한 직접 지휘 통솔을 시작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해서는 안 되는 당행무 개입이나 당에 대한 직접 통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1936년에 했던 짓이요. 그 이듬해부터 파죽지세로 네. 유럽을 점령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 여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 국가 파멸로 가지. 네. 러시아 원정에서 모든 독재자가 걸었던 비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접 그 권력자가 통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율적 영역까지 침범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퍼블릭이 아니라 크라우드로 만들어내는 힘을 과시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완력을 발휘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 가지고 쳐내버리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며칠 사이에 어. 이렇게 그러면서 진행이 이 되다니. 돌격대 윤회관들의 네. 무리가 형성되고 어. 이게 이제 친위대 돌격대 정치거든. 예. 그러니까 이 근데 이게 돌격대. 21세기에 가능하다는데 예. 내가 경악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음. 이 정당과 엘리트의 사명이 뭔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여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고 네. 또 애청자들이 이걸 듣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어디에 군중 심리로 쏠리는 지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사리와 분별, 그다음에 제 말에 얼마나 상식적인가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애청자가 되시고 시청자가 되시면 퍼블릭. 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고 자칫 또 팬덤이 지나쳐서 우 몰려다녀 군중이 될 법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길이 있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걸 네. 알려주는 아하. 게 바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그렇네요. 그럼으로써 예.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우리가 지켜낸다. 이게 촛불 정신입니다. 하하.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이죠. 예. 이걸 권력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요. 진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시고. 근데 저 조폭의 그 돌격대 정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한국 민주주의에 지금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 하.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저기 엄혹한 시련 때는 윤 대통령 귀국 시점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문, 물론 도어 스태핑은 안 하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또 극단적 사고를 가지고 이거를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아유. 사실 뭐 지금 또 다보스 포럼에서 뭔 사고가 터질지 몰라. 난 그것도 궁금해. 그런데 저기 이게 이 저기 잔뜩 얼굴에 똥칠해서 스타일 구겨 귀국하면은 이제 그 신경쇠약 증세가 나온다. 다시. 그게 바로 MBC 사태야.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저기 어딘가에는 이걸 책임 전가를 해야 된다고. 아, 책임 전가도 할 수 책임 있겠다. 전가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윤 대통령이 계속 직진하는 그 모습 방법은 보이면 네. 이란은 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이란의 만행, 악행. 이제 이게 그거를 필요해진 거야. 정 맞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지. 그게 필요해진 거지. 하, 참. 그러면 이게 이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긴장 관계 희한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참. 이거 희한한 싸움이 생각지도 벌어져. 못했던 예.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관리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거 참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다. 그다음에 정당과 엘리트, 권력자가 네. 지 소명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이제 군중화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게 바로 이번에 저 전당대회에 지들이 만든 룰에 지들이 위험해지게 생겼으니까 네. 이제는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아하. 가는 이 만행, 이게 1937년에 나치당에서 다 했던 일이요 이게. 네. 나치당에서. 이게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군중이 되지 말고 공중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저희 언론 역할도 중요한데